우리 모카빵입니다. 자, 모카빵은 좋아하죠? 네. 네, 어떻게 만드는 거다. 커피 가루는 네, 나는 비스켓이 있어요. 근데 현장에서는 사실 비스켓에도 커피를 넣어요. 근데 이제 시험에서는 안 넣어. 그러다 보니까 색깔 내기가 조금 어려워요. 네, 색깔을 예쁘게 잘 내는 게 중요하고요. 자, 여기서 보면은 뭐 스트레이트법으로 제조하라고 했으니까 만드는 방법이 똑같이 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뭐가 좀 틀린 재료가 있는데 어떤 게 틀리지? 일단은 커피뿐만 여태까지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건포도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얘를 빼면은 할 수 있겠죠? 네. 어떻게? 그리고 가루는 다 넣고 채쳐가지고. 맞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섞고 설탕 조금 따로 해서 넣고 물하고 달걀 넣어서 돌리고 한 덩어리 되면 버터 이렇게 넣어가지고 돌리고. 그럼 얘가 있어. 건포도는 어떻게 하냐면 이게 이론 시험에서는 건포도 전처리하는 방법이 나와요. 한 두세 가지, 세 가지가 있는데 보통 시험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흐르는 물에 씻어서 다 건져가지고 놓고 이제 물기 제거하고 난 다음에 제품에다가 넣는 이런 방법대로 하시면 돼요. 그 외에도 또 전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전처리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꼭 하세요. 네. 자, 그럼 오늘은 얘를 흐르는 물에 씻어 놔야 되는데 겨울철에는 어쨌든 뭐 여름철이든 겨울철이든 얘가 냉장고에 보관을 할 거예요. 뭐 실온에 보관하는 경우는 거의 그냥 일반 제과점들에서 계속 쓸 때는 실온에 보관하는데 오랫동안 장기간 보관할 때는 냉동이나 냉장고에 보관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좀 차가워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얘가 들어가면 반죽 온도도 좀 낮아지고 그러니까 뭐 원래 낮아지겠지. 그러니까 아무튼 얘는 그리고 차가운 상태를 흐르는 물에 씻어놓은 얘를 이 안에 이제 수분이 이제 건조가 되어 있는 거를 조금 수분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수분이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씻을 때 흐르는 물에다가 흐르는 물인데 따뜻한 물에다가 씻는 게 제일 좋아요. 따뜻한 물에다가 씻어가지고 체에 맞춰서 그렇게 제거하고 얘가 이제 반죽을 해가지고 최종 단계가 되면 그 다음에 건포도를 넣어서 주시면 돼요. 네, 넣고 돌리면 되는데 건포도가 물을 이제 흡수를 하니까 좀 불어 있으니까 좀 겉표면이 말랑말랑하겠죠. 그러면 반죽에 들어가면은 얘가 깨져요. 그러니까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저속으로다가 혼합을 해줘야 되고 또 주의할 점은 빨리 섞여주는 게 좋아요. 그럼 빨리 섞게 하려면 이제 반죽을 좀 찢어주면서 그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는 형태로다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속으로 해서 넣어주고 혼합하면 끝 해가지고 이제 반죽 만들어서 발효실에 넣고 발효 시간 몇 분? 발효 시간 50분. 네, 50분 하시면 되는데 오늘 이스트가 5%나 들어가네요. 많이 들어가네요. 아니요. 빨리 되네. 많이 들어갈수록 45분. 적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50분 하시면 돼요. 얘가 건포도가 산성이다 보니까 발효를 좀 억제시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많이 깨지면 발효가 좀 느려요. 그러니까 최대한 안 깨지게 하는 게 좋겠고요. 자, 아무튼 50분간 발효시키고 난 다음에 분할하는데, 자, 분할 무게는 저기 나와 있는 데다가 250g씩 분할하시면 되고요. 분할하고 난 다음에 모양 잡아주시면 되고, 모양 잡아서 2차 발효시키고 2차 발효 완료되면 오븐에다 구워주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성형하는 방법은 제가 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2차 발효 완료점 한 30분 정도 발효시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최소한. 그렇게 하고 오븐에다 구워주시는데 굽기 온도는 그냥 뭐 190에 160 이렇게 구워주셔도 되는데 위에 색깔을 이거 위에 온도를 높게 놓으면은 색깔이 울긋불긋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븐의 특성에 따라 조금 틀리긴 한데 저는 185로다가 그냥 굽는 게 좋아요. 185나 160 이렇게 해서 구워주시고 위아래 편차가 좀 적게 해서 굽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25분 정도 구워지게 될 거예요. 그럼 여기에 보면은 그거 외에도 비스킷이라는 게 있어요. 비스킷은 성형할 때 사용하는 건데 미리 만들어 놔야 돼. 그럼 언제 만들어야 되느냐? 1차 발효. 그렇죠. 1차 발효할 때 만들어 놔야 되는데 비스킷 만드는 거는 보면은 크림법으로 만들래요. 자, 어떻게 만들라고 나오진 않았죠? 네, 근데 보면 크림법이에요. 딱. 그래서 크림법 만드는 방법. 어떤 순서대로 할까요? 버터, 네. 설탕, 버터를 먼저 부드럽게 풀고 설탕을 넣고 달걀, 혼합하고 난 다음에 달걀 넣어서 크림화 시키고 그다음에 박력분, 베이킹 파우더 넣고 혼합해주고 마지막에 우유 넣어줘요. 근데 여기 소금이 있네. 소금은 설탕하고 같이 항상 같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얘는 휘핑을 많이 하게 돼서 크림화를 많이 시키면은 소금은 설탕하고 같이 넣어도 되고요. 나는 좀 그냥 힘이 없다 그러면은 소금 같은 경우는 그냥 달걀 물 있는데 우유에다 넣어도 되고 달걀에 넣어도 되고
예, 상관은 없는데 아무튼 저는 소금에다 그냥 아니 설탕에다 같이 넣는 게 좋습니다. 잊어버리지도 않고 소금 설탕 같이 해서 크림화 시키는 게 좋겠어요. 자, 한번 그러면은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요 선생님? 이렇게 이제 이 정도 가루 재료가 거의 다 안 보이잖아요. 근데 완전히 섞인 건 아니고 이 정도 해서 그러니까 이 정도 우리가 섞어준 게 뭐가 기억나는 게 뭐가 있죠? 초보로. 그렇지. 네, 초보로처럼 해서 해가지고 넣을 때는 우리가 해서 냉장고에 넣을 텐데 냉장고에서 얘가 차가워지게끔 하려고 냉장고에 넣는 건데 두껍게 해가지고 넣어놓으면은 속에까지 차가워지지 않겠죠. 그래서 얇게 펴가지고 넣는 게 좋아요. 펴주면서 뭐 밀대 있으면 밀대로다가 피면서 그러면 반죽이 이제 거의 다 섞여버리잖아요. 섞어서 넣으시면 돼요. 누르고 그리고 막 여기서 이렇게 반죽다 생각하고
만두빵하고 연계를 시켜야 되냐? 응. 이게 모양은 럭비공 형태예요. 네. 고구마 형태나 럭비공 형태. 그렇게 만든 빵이 뭐가 있죠? 이게 처음인가? 선생님 옛날에 혼자 하셨던 옥수수빵. 네. 자, 아무튼 그런 형태로 다 만들어야 돼요. 럭비공 형태. 그래서 만드는 거 알려드릴게요. 네. 자, 일단은 젓가루를 이렇게 처음에는 충분히 묻혀주는 거예요. 네. 묻혀줘서 가져오는데, 넓은 상태에서 그냥 동그란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내면 안 되고, 그러니까 뭐 약간 이렇게 뭐랄까, 좀 길쭉한 타원형 형태로 다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미러패기는 똑같이. 이렇게 길쭉한 타원형으로 만드는 이유는 폭을 좀 좁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공포도가 여기 뭐 충분히 들어갔죠. 요것만 다 들어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뒤집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 마른 거는 알죠? 자, 여기서 이렇게. 안쪽으로. 네, 안쪽으로. 네, 이렇게 위에서부터 안으로 다 밑으로 내려가도 되고,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아무튼 이렇게 하고, 이렇게 붙여주고, 마무리하면은 이제 여기도 밑에도 다 붙을 거예요. 네. 뭐 끝에도 붙을 거고.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뭐냐? 건포도죠. 네. 튀어나온 건포도는 안으로다가 넣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고 비스켓. 비스켓은 이렇게 만들어줘. 이렇게 넣고 눌러줘요. 그러면 요 폭은 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좁으면 요것도 좁아지면 되고, 얘가 넓으면 여기도 넓어져요. 이 정도 길이에 이 정도면 충분해요. 처음에는 충분히 묻혀서 가져와서 여기서 밀어볼게요. 자. 자, 그러면 이 길이가 여기가 되겠죠? 네. 그럼 여기 지금 이음매를 이렇게 위로 올라오게 해놨어요. 이렇게 해서 감싸줄 거예요. 근데 그냥 이렇게 말아줘도 되고, 여기에 이제 물칠을 해서 말아줘도 되고 그래요. 네. 저는 물칠을 해서 이음매에 있는 부분이 가운데 오게끔 만들고, 여기서부터 쏴서 요로로 말아주면, 뒤집으면 이음매가 전 가운데 밑에 내려가 있겠죠. 그래서 옆에 채워주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다가 바닥에 다 옆이나 이쪽이나 앞뒤나 옆이나 다 감싸게 만들어 주시고, 사사에다가 핀을 해주시면 네. 이제 제품 평가를 한다면, 어쨌든 표면은 살짝 갈라지는 형태고 갈색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주의할 점이 이제 이 건포도에 의해서 이제 이런 터짐성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성형할 때 건포도가 위로 올라오는 것들은 빼내든가 아니면 빼내서 반죽 속에 넣든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균형감은 이렇게, 요거는 아주 예쁘게 잘 나왔어요. 균형감 있게 나오고, 이것도 뭐 나쁘진 않고요. 이렇게 통통하게 나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서 모카빵처럼 좋은데, 이렇게 나와도 예쁘게 괜찮아요. 색깔 이렇게 나오고. 그래, 요거 정도 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면도 사실은 확인을 하는데요. 이 안까지 이렇게 너무 비스켓이 많이 들어오지 않게끔
여기 끝에 요거처럼 맞춰서 하면은 될 것 같고, 요 끝에만 지금 좀 안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잘했네요. 저보다 더 잘 만들었어요. 네. 네, 요거처럼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것도 나쁘진 않고요. 다만 단 이렇게 이제 서로 부딪힌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패닝 할 때 조금 간격을 넓게, 얘가 이제 오븐에서도 많이 컸지만 발효실에서도 꽤 컸잖아요. 그래서 이제 큰 제품이기 때문에 공간을 좀 배치를 잘 해놓는 거만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